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사 이제 이봉진은 고려대 이봉진 대학원 박사가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2년 전에 했는데 이게 회사가 지금 이제 창업한 지 4년 가까이 돼가는데 거의 좀 멀티를 하다 보니까 회사 사업을 이제서야 좀 작년에 이제 단기 순이익 달성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의 텍스트, IoT, 그리고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온 이제 그런 분석 기반한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관련한 솔루션을 이제부터 좀 저희가 체크업하고 디벨롭을 하는 중에 있는데 저희의 지금 메인 영역은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상감지, 그 예지 보전, 상태 진단 및 판별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해왔던 게 여러 가지 그런 하이브리드 데이터에도 그런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예측적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시야공단 쪽에 이제 IoT 관련해서 이제 그 상태 쪽에 이제 그 기계 회전 기기 설비죠. 그런 컴프레셔나 모터 이런 부분에 실제적인 예지 보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기업들이 외부에 그 G나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대비해서 저희가 되게 라이트하게 API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세팅을 해드리고 제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던 중에 이제 이런 어떤 내용 쪽에 관심을 많으신 분, 그 산업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제 인트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에지 보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상태 진단 예측 기반에서 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퍼실리티에 대한 그런 로스를 잘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론이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지 보전에서 특히 이제 이런 메인터넌스에 대한 타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PDM이라는 프리딕티브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사실 가장 이제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상태를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방전 치료한다는 개념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데 일명 컨디션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상 탐지라는 게 이제 거기 영역에서 나오는데요. 이 영역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보시면 한마디로 이제 정상과 그리고 다른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론을 저희가 이상 탐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탐지 방법론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예전엔 저희가 이제 신호라는 걸 찾았고 그리고 퓨리의 변환 많이 이제 그 예지보정 설비학회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접목하면 어떤 모델들이 좀 더 나아질까라는 부분으로 클래시컬하게 그 최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방법론 중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찾기 이제 외부의 그런 아웃라이어에 대한 그 정상 외에 벗어난 아웃라이어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 기반에서 이런 KN이나 KM인지 클러스터링도 쓰여지고 있고요. 의존성 기반을 해서 이제 마라노비스가 좀 많이 쓰여지는데 유클리디안 거리 말고 좀 이제 공부선으로 측정된 그런 거리를 측정할 때 저희는 마라노비스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도 기반한 내용들도 많이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덴시티, 밀도가 얼마만큼 집중이 되고 있고 이 외에 좀 벗어난 부분이 어노멀리다라고 일단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리스트는 랜덤 포리스트의 일종인데 낮은 밀도를 랜덤으로 자를 때 많이 좀 구분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가다가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확 증가하고 그리고 거기서 게이트웨이로 쏘아오면서 IoT 네트워크가 로라나 캐데건 이런 부분을 방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됨에 따라 우리가 센서 데이터 확정을 하면서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구나 라는 기법이 이제서야 그러면 이 센서 데이터가 라벨 붙이지 않고도 이렇게 빅데이터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좀 전에 이제 대표님이 설명을 해줬던 그런 인프라들을 사용해서 사실 하드본 실시간 인프라 안 되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다른 스파크나 다른 어떤 위에 리얼타임 엔진이 붙여지게 따라서 이렇게 비지도 학습으로 AI 모델 들릴 때 라벨에 대한 부분을 일단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포커스를 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딥러닝 모델은 잠시 뒤에 좀 더 말씀드릴 모델이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이 부분으로 이제 이상 탐지를 요즘 좀 핫하게 많이 쓰이는 기본 모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SOM이라고도 있고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정말 이제 규정이 안 돼.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걸 집단화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으로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록시메이트 이제 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KN도 꾸준히 쓰이고 있고요. LF도 쓰이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들도 일단 많지만 이제 그 다분히 여러분들께서도 그 생각하실 때 이게 비지도인데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시계열 그리고 타임 시리즈 기반한 데이터 속성이다 라는 걸 이제는 제조나 아니면 에너지 또한 반도체 또한 기타 설비와 어쨌든 그 센서가 다루는 그런 쪽에는 이제부터 이게 활성화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토 인코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토 인코더에 대한 모델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은 이제 입력 샘플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치가 들어가는데 정상치가 아니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치로 구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토인코더에서는 이제 저희가 복원에 대한 에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은 가정을 하죠. MSE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평균 오차 계산할 때 오차 비율 정상하고 비정상하고 구분해서 비교하거든요. 그럴 때 이 차이가 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정상 데이터는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났지만 사실 비정상 그렇지 못할 거다라는 가정이 실제적으로 구현이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상치인 경우 이제 복원 시 모델 입력과 모델 출력을 뺨으로써 에러를 트레스홀드로 잡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노멀리 탐지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인코더에 대한 변종 모델들이 여러 개 또 많겠죠. 베레이셔널 오토인코더 부분으로 사실 이제 LSTM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그 러닝 할 때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시간 순서대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모델들을 체크할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게 LSTM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신경망으로 입력 출력으로 나갈 때 그 시간 타임으로 하려면 전의 데이터를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의 데이터를 기억을 해야 될 때 그런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가 RNN이라는 게 좀 대표적인 건데요. 그 RNN은 근데 거리가 많이 길어질수록 그걸 기억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방어를 하고자, 그걸 극복하고자 별도의 메모리를 만들어 오고서 셀도 기억하고 나는 이걸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보호도 시켜주는 그런 상태 구조 모델이 LSTM이라는 롱텀, 숄텀 메모리 이제 그 모델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오토인코더가 붙이는 거죠. 이 오토인코더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토인코더인데 베리셔널이라는 BAE라는 그 모델이 또 별도로 변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입력과 아웃풋에 대한 차이점을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Z가 있거든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잠재 변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인코더 할 때 얘를 이제 그 암호화시킬 때부터 얘를 이제 그 잠재 변수를 샘플링하고 확률 변수로 분사치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사후 확률 변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찾아갈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인코더, 디코더, LSTM이 이제 적용돼서 그 LSTM 구조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뒷단을 보시면 이렇게 성능적으로 차이점을 보시면 그 보통 AI 모델은 F1 스코어를 많이 보거든요. F1 스코어 보시면 이게 지금 데이터셋들이 다 이거 그 CPU 센서에서 데이터도 들어오는 거하고 EC2는 이제 AWS EC2 인스턴스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머신 템퍼러처 기계 설비에 있는 이제 온도까지 이제 뉴 택시에 이제 무슨 센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쭉 했는데 다른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어떤 모델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이 가장 핫하고 이제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물론 데이터셋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결과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델들이 요즘은 지금 그 대용량이고 어떤 변동성이 있는데 그 변동성에 대한 패턴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서 설비에 대한 그런 상태적인 진단을 이제 속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방법으로 요즘 대두두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좀 전까지 얘기 드렸을 때는 뉴메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 즉 신호 데이터를 이제 필요에 변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었을 때, AI 모델을 넣었을 때, 그것도 이제 서버에서 그 밑에서 이제 센서 게이트웨이 다 통과하고 처리되고 난 뒤에 1차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서버에서 처리되는 AI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로 텍스트를 처리하는 로그 어너멀티케이션 모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뭐 IDC 쪽 센터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일단 익스페리먼트를 했고, 올해 저희 이제 시화공학건 이제 레퍼런스 끝나면 이제 개진을 해서 사업화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로그 부분은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이렇게 신호를 잡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텍스트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도메인 룰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도메인 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로그 텍스트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네이버 뭐 IDC 센터, 어디 IDC라는 그런 용어에 항상 로고가 등장을 하거든요. 뭐냐면 로고에 대한 분석이 되게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로고가 찍히는 거예요. 로고가 찍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문을 하셨고 어떤 처리를 하셨고, 예를 들어 해킹에 대한 위험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는데 얘가 언제쯤 시스템이 페일될 것 같다, 이런 것 정도는 그곳에 계신 CTO 아니면 다른 분들, 의사결정가 분들이 모니터링 쭉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큰 IDC 센터에서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즉 대시보드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딱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퍼레이션을 도와주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딱 보다가 이때는 이제 스토리지가 페일될 것 같아, 아니면 이때는 네트워크가 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듀레이션, 오늘 뭐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계신 공간에서 좀 인터넷이 느려진다, 뭐 그런 어떤 도메인 규칙이 있으신 그런 전문가분들이 매번 이런 IDC 센터 안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로그들을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거는 도메인 룰이거든요. 도메인 룰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실 IDC 센터인 경우는 특히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상인 데이터하고 비정상인 데이터가 보통 특히 로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린 우리가 모터나 컴프레셔에서도 정상 비정상을 판단할 때 한 10만 개 데이터가 계속 올라온다고 치고, 10만 개가 금방 올라오죠. 그 중에서 차지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 임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편이에요. 특히 여기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이 아까 그 센서 데이터 이런 것에 비해서 특히 이런 로그 데이터는 실제적인 부분하고 패턴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 현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거기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몇 명에서 좀 더 이제 플러스가 돼서 그 로그 텍스트인 경우는 엔트리 파싱과 그리고 특징에 대한 추출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가 이거는 원임을 나타내는 텍스트인지 아니면 이거는 좀 우리가 스킵할 수 있는 텍스트인지 여러분들께서 분류하시고 파싱이라는 걸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한 뒤에 그 다음에 어노멀리 디텍션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센서 데이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앞단에 처리했다는 부분이 도메인, 즉 그 현장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면 우리는 센서 데이터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라는 필터링을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온톨로지라고 해서 그걸 이제 데이터셋을 임의로 이제 받지 않고 전문가분들이 이러한 영역으로 데이터셋을 이제 라벨을 좀 규정을 한다는 소규모 데이터셋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이런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슈로 쭉 보셨고요. 가장 이제 보시자시면 이제 IT도 보이시고 그 타임 시리즈 피처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프리 프로세싱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전처리 단계입니다. 우리가 수지, 전처리, 분석, 시각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로그 파서라는 경우도 사실 이 안에 이제 도메인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럴 때 이제 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벡터화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로그 파서로 좀 유명한
이거는 이제 그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시소라는 오픈 소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잡한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텍스트와 지금 센서 부분을 보셨는데 오늘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LSTM 오토인코더라는 그런 모델이 그런 이상 감지, 특히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에서 센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좀 이제 핫하고 많이 쓰시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쪽 얘기 정리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쓰인 데이터셋은 나사는 공개를 이제 데이터셋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내부로 이렇게 설비 특히 뭔가 이렇게 진동에 대한 부분, 뭐 기타적인 어떤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들까지도 10분 간격 1초씩 진동 신호까지도 스냅샷으로 뜨거든요. 그런 뜬 데이터 자체도 이렇게 공개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런 걸 잘 보고 싶어 하죠. 이렇게 잘 보시면 이제 FFT 변환 해서 프리퀀시 관점으로 데이터 변화를 오너몰리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그 플롯을 그렸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지금 베어링이 밑에는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저희가 여기다가 그 듀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어요. 정교한 처리가 이제 사실 그 특징하고 그다음에 시계열적인 샘플 부분이 이제 센서 리딩만 잘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고요. 트레스 홀드 부분을 잡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도메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급변하는 부분은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레스 홀드를 여러분들께서 이건 트레스 홀드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오토 쪽으로 자동 화재되지 않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전문가적 지식을 넣겠다 하면 넣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시죠. 자, 이제 REST API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AI 모델을 훈련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서버에 그 컨테이너에 그 더커로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서버로 자동 배포되는 그런 좀 방식들을 많이 좀 이제 이렇게 가시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편의성도 있고 앞으로 계속 SaaS로 넘어가게끔 하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인 경우는 이런 REST API를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개발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게끔 그렇게 배포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H5라고 해서 그 AI 모델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H5 포맷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센서 값이 입력이 돼서 초과될 때 JSO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포맷이 있습니다. 이 포맷을 가지고 저희 쪽 API를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나 아니면 REST API를 자체적으로 조금만 수정하시면 기별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커 쿠버네이츠 클라우드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체적인 API를 가지고 연동해서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대시보드는 오픈된 것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그 Node.js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7월에 이런 API 서비스를 1차 서비스 시범으로 저희가 드릴 예정인데 우선은 어노멀리 디텍션은 저희가 좀 진행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저쪽 사업에 직접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미지 판별 진단부터 저희가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고 체크하시면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좀 해주시는데요. 보니까 거의 뭐 박사 과정을 하셔서 그런지 논문 수준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말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에 기계가 있는데 지금 계기판을 보고 이게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이 기계 고장이 날 것 같다고 만약에 예측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게 데이터 값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고장이 날 것 같다는 그게 뺏게 있어야지 그런 게 예지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기계 고장 예지에 대해서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가 얘는 정상이고 얘는 비정상이다.
라고 해서 미리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훈련을 시킨 상황에서 신규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얘는 비정상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이상감지에 대한 패턴을 말씀을 주신 건데요. 네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은 10만 레코드 기준으로 하거든요. 10만 레코드. 10만 레코드로 이 설비의 상태에 대해서 ABC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얘는 스테터스가 얼마다라는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 그러니까 라벨을 정하지 않고요. 라벨을 정하지 않고 수치만 일단 정합니다. 수치가 그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게끔 일단 확보를 한 뒤에 이게 10만 레코드가 이상이 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LSTM 오토엔코더나 기타적인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분들께서 운영을 하시고 적용을 하신다면 다음에 들어오는 예측 모델이 얘는 이상이고 얘는 정상이다라는 분류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류적인 비지도라는 학습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거는 이거죠. 좀 더 편한 거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비지도로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비지도라는 게 이렇게 라벨 얘는 뭐다라는 얘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붙이지 않고도 얘가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그룹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그 정의는 일단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거든요.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다분히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있는 딥러닝에 대한 부분이 얘는 뭐고 얘는 A고 얘는 B였는데 이게 엄청 많이 나왔고 나중에 새로운 C가 왔을 때 이게 A인지 B인지 예측하는 그런 방법론은 아니고 지금 다분히 A인지 B인지는 모르지만 A, B 모르더라도 이 데이터가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가 그 그룹화가 돼가지고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돼서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는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건지 그럼 저희는 이렇게 그룹 들어간 거 보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얘는 정상이고 얘는 비정상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소정의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온톨로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 전문가분들이 그 현업에 있을 때 우리가 현업에서 계속 길게 볼 때 수치가 뭐 50에서 100까지 이거는 한 50에서 뭐 70으로 하죠. 50에서 70으로 계속 가는데 이때는 좀 이제 타임라인에 한 몇 개월 뒤에는 내가 꼭 빼야 되더라 이러한 상태일 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그 셋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 학습할 때 저희가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연동을 했을 때 우리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했던 이 연동했던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레스 홀드라는 그런 인계치하고 연동이 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인 경우는 지금 비지도 학습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지도 학습이 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지도 학습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단과 이제 그 지도와 비지도와 좀 이제 서로 혼용하면서 이러한 학습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 이번에 되게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엄청난 데이터가 올 예정이라서 그걸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레퍼런스를 쌓고 그리고 이제 관련한 API를 공개를 하고 저희 또한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회사의 BM이 뭐냐? 저희는 당연히 API를 통한 저희 유지보수 서비스 어느 회사가 그런 AI 조직을 다 데리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AI 조직 데려가는 거 쉽지 않고 그들을 계속 매니징하는 것도 어렵고 트레이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API 서비스를 여러분께서 받으신다면 효율적으로 어떤 구독적인 그런 비용으로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하면서 그런 매니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지보조부터 일단 스타트를 하는 건데 다분히 예지보조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트라이하는 분야가 제조 쪽의 어노멀리 디텍션과 그 다음에는 에너지 쪽에 이제 사용량에 대한 이제 추정하고 예측하는 그런 에너지 컨섬션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일에 공개되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성원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거기에 팔로우해서 지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감지를 그 판단하는 그 인계치 스레시홀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앞에 있는 그 7월 1일자 API 서비스 오픈을 갖다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학술적으로다가 발표해 주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그 공부하다 보니까 결과물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사업이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